네, 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자세와 또 눈 건강은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들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JP 신경외과의 이정표 원장님, 그리고 안과 전문의 김안과병원의 정종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일단 저희가 개학이 미뤄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단 자세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목이나 또 허리 통증을 느낄 수도 있는데, 자세가 얼마나 우리 몸에 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공간이 큰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을 때는 네. 좀 멀리 시선을 두고 충분히 편안한 자세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에 그렇게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이제는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바로 앞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모니터가 바로 앞에 있으면 우리가 점점 앞으로 나갑니다. 맞아요. 이렇게 앞으로 나가고, 특히나 오른손에 마우스를 쥐고 있게 되면 더 나갑니다. 쭉 나가면서 척추가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앞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자연스러운 C자 형태의 척추가 무너지게 되고, 일자목 내지는 거북목, 그리고 허리도 일자 허리가 될 수가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턱을 개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다든가 옆으로 누워서 수업을 듣게 되면 앞뒤의 밸런스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사이드 쪽의 밸런스까지 무너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심하면은 측만증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더 심하면 아이들 성장에도 네.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목 같은 경우는 흉추나 요추는 골반이나 갈비뼈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지가 않은데, 경추는 유연성을 주기 위해서 주변에 잡고 있는 조직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더 쉽게 변형이 오게 되고 그만큼 통증과 문제점을 유발을 하게 되는데요. 경추 주변의 근육과 신경이 영향을 받게 되면 가장 쉽게 뒷목 통증이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승모근 통증, 더 나아가서 팔저림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증상이지만, 심각하게 되면은 두통이라든가 만성 편두통, 그리고 뭐 안과 선생님 모셨지만 안구 주변의 번쩍거림이라든가 또는 울렁거림, 오심, 구토 등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소화불량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저도 해당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병원에 실제로 찾아오는 학생 환자분들이 좀 많을까요? 요즘 들어서 많이 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고 어느 정도 운동을 좀 해줬었거든요. 이제는 운동량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네. 그리고 집에서 앉아서 계속 모니터 보고, 요즘 뭐 인터넷 사용량이 굉장히 늘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유튜브라든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계속 앉아서 모니터만 쳐다보니까 몸이 좀 많이 굳게 되는 현상이 더 잦아지게 되고요. 네. 제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요 사례는 14세 여학생의 전 척추 엑스레이를 찍은 모양인데요. 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뭔가 조금 이상하죠? 그렇죠. 좀 예. 휘어 있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앞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자로 쭉 내려가야 하지만 보면은 S자로 휘어 있는 걸 볼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학생의 옆모습을 촬영한 건데요. 우리가 항상 일자목, 거북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S자 형태의 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C가 아니라 요 밑에는 그래도 전만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위쪽은 앞쪽으로 꺾이면서 S자 형태의 경추목을 가지게 됐고요. 이 학생은 만성 편두통으로 저희 의원을 찾아서 치료를 받았던 환자입니다. 네. 원장님, 이게 좀 예. 치료를 받으면 네. 빨리 회복이 되는 편인가요? 어떤가요? 쉽지가 않죠. 어느 한 군데가 뭐 찢어지고 염증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는 치료하기가 쉽겠죠. 네. 근데 이거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습관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교정하지 않는 한은 계속 재발을 하게 됩니다. 네. 특히나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가장 악질인 근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소흉근이라고 요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요. 또 하나는 종아리 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입니다. 이 소흉근이 타이트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면 라운드 숄더가 생기고요. 네. 라운드 숄더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목은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이 네.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쉽게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습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세 틀어지면서 온몸에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저희가 또 자세와 또 관련된 게 눈 건강도 짚어보려고 네. 하는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요새 이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아무래도 온라인 수업도 하다 보니까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많이들 더욱더 보고 계실 텐데요. 네. VDT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영상 단말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뭐 눈 쪽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 주신 거북목 증후군이라든지 손목에 통증이 온다든지 하는 그런 전체적인 신체로 오는 그런 증후군들을 총칭하는 거가 있는데요. 이 VDT 증후군 중에서 안과적으로는 이제 안구 건조증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안구 건조증 증상이 많이 늘어나면서 학생들도 많이 요새 병원을 네. 찾고 있습니다. VDT 증후군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이게 또 자가 진단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네. 좀 될까요? 한번 본인이 몇 개에 해당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첫 번째가 눈 주위가 가렵다. 손과 손목의 통증이나 손가락이 저린 느낌이 든다. 눈에 열감이 느껴진다. 목과 어깨가 뻣뻣하고 결리는 느낌과 통증이 있다. 눈이 충혈되고 평소 눈물이 자주 난다. 눈을 뜨고 있기가 불편하다. 등이 굽고 목이 앞으로 나온 듯한 느낌이 있다. 눈이 피로하고 눈앞이 흐리다. 눈에 이물감이 심하게 느껴진다. 머리가 항상 무겁고 아프다. 몇 네. 개가 저는 해당되시나요? 절반은 같기도 하고요. 네. 네. 제가 왜냐면 최근에 눈이 좀 많이 피로해서 고생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서 네, 많이 좀 좀 찔렸어요, 들으면서. 근데 사실 여기서 네. 한 가지 이상만 해당이 돼도 음. 이런 VDT 증후군을 의심을 해봐야 네.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6개 이상이 해당되면 그 정도가 꽤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좀 이런 거 자가 진단했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또 그 외에도 안질환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런 안구 건조증도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유를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1분 동안에 편하게 있을 때 눈을 몇 번 정도 깜빡일 것 같으세요? 30번. 많이 깜빡이는 편인데요. 네, 보통 15번? 네. 두 개 맞아요? 좀 이렇게 평균을 내면 될 것 네. 같은데, 보통 저희가 그냥 쉬고 있을 때에는 1분에 약 20회 정도 눈을 음. 깜빡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독서 같은 것을 하시게 되면 그때는 그 수가 한 10회로 현저하게 줄어들고요. 네. 특히 스마트폰이나 모니터까지 보게 되면 8회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돼요. 훨씬 많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깜빡임이 많이 줄어들게 되면 아무래도 눈을 뜨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눈에서 눈물이 많이 증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안구 건조증 증상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이제 조절장애라고 해서 너무 가까운 거를 오래오래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고 있으면 눈의 초점을 정확하게 맺는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서요. 실제로 국내에서 한 연구에서는 1시간 반 정도 이런 뭐 스마트폰이나 네. 모니터 작업을 하고 그런 조절력이 회복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봤더니 약 30분 가량이 지나야지만 회복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중간중간 좀 쉬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딱 궁금한 게 생겼는데 네. 그 블루스크린 이런 아, 안경이 네네. 있잖아요. 블루라이트 차단. 네. 네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그 모니터나 스마트폰에서 블루라이트가 해주는 역할이 그걸 이제 화면을 좀 더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요. 블루라이트가 사실 망막 쪽에 작용을 하게 되면은 시세포에도 조금 독성 같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런 망막 변성 같은 거를 유발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요새 스마트폰에는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도 있잖아요. 그런 거 켜놓고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좀 증상을 호소하는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저희 자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허현주 아나운서님은 힘들고 지칠 때 네, 보통 어떻게 하세요? 계속 걷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근데 보통 힘들고 지칠 때 제일 좋은 건 기댈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겠죠. 예. 그게 이제 좀 힘드네요. 또 걸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누가 옆에서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네. 허리도 주물러주면 참 좋겠지만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구를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 흔히 쓰는 이제 허리 쿠션 있죠. 허리 쿠션에 적당한 쿠션을 이 벨트 높이 정도의 네. 의자의 뒤쪽에 놔두게 되면 허리 근육을 지지를 하면서
훨씬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아니면 엉덩이를 의자 뒤쪽으로 바짝 닿게 되면 요즘 의자들은 또 기본적으로 뒤쪽에 허리를 서포트 해주는 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짝 기대는 정도로 해주시면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좀 많이 기대면 안 좋다고 생각을 그 했었거든요. 완전히 뒤로 이렇게 네. 되는 게 좋지가 않고요. 네. 척추의 S자를 유지를 하면서 부드럽게 서포트 해줄 수 있으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허리 근육이 긴장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릴렉스 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네. 때문에 가장 편안한 강도를 찾아서 대주면 좋고요. 네. 책상 높이는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요 팔꿈치보다 약간 팔이 이렇게 올라오는 정도. 올라온 정도. 예. 와. 그리고 그 높이에 팔걸이가 있으면 더욱 좋겠죠. 그게 어깨 쪽 승모근의 긴장을 풀어줄 수 있는 좋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 들을 때 마우스를 잡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게 더 좋겠죠. 더 중요한 거는 오래 앉아있지 않는 겁니다. 네. 우리 몸이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도록 설계된 해부학적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수업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네. 조금 전처럼 걷고 스트레칭하고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좌식 학습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좀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좌식이 굉장히 안 좋죠. 좌식으로 앉게 되면 의자에 앉는 것보다는 몇 배는 더 네. 허리 근육에 무리를 주게 되고요. 정말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좌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는 우리 음식점에 가면 좌식에 네.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습니다. 그거 검색하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네. 그거 하나 구입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시면서 책상, 의자 이걸 먼저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높이도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눈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도 네. 알려주시죠. 제가 아까 눈을 조금씩 쉬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5010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50분을 작업이나 공부를 했으면 10분 정도는 좀 눈을 쉬어주라는 건데요. 눈을 감고 있으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조금 먼 곳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내가 너무 춥거나 건조해도 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한 18도에서 24도 정도가 네. 좋고 습도는 약 40에서 70% 정도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눈이 많이 피로하면 조금 아까 깜빡이는 횟수 네. 1분에 30번까지는 아니지만 네, 너무 많이 조금 깜빡였죠? 네, 네. 자주 깜빡여 주시는 것도 눈에 눈물이 충분히 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지만 이 집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좀 공부를 할 때 조명이나 조도 같은 거는 어떤 걸 좀 신경을 써야 될지도 궁금해요. 그래서 요새 등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백열등 같은 경우는 조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눈에 굉장히 피로를 줄 수가 있고요. 형광등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세하게 깜빡깜빡거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 그러한 미세한 깜빡거림에 다 반응을 하거든요. 그럼 또 역시 피로해질 수가 있어서 네. 이런 등들보다는 LED 등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데 LED 중에서도 또 너무 조도가 높으면 역시 눈에 피로를 줄 수 있으니까는 적당한 조도가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스탠드만 켜놓을 때 있잖아요. 맞아요. 방불 꺼놓고 그렇게 해도 역시 눈에 더 피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방 불도 켜놓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곳에 스탠드도 같이 켜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네. 집에서 좀 챙겨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반면에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집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누워서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누워서 강의 듣는 건 좋지 않습니다. 네, 척추의 맞습니다.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아까 얘기한 측만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누워서 강의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척추는 전만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리뼈도 앞으로 나와 있고요. 경추도 C자 형태로 전만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전만을 무너뜨리는 자세 이렇게 되고 허리는 앞으로 나오면서 네. 이런 식으로 듣게 되죠. 너무 잘 표현해 주시는데요. 왠지 네. 집에서 제 모습을 네, 보고 너무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자세는 정말 피해 주시면 됩니다. 교수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하지 경우는 말아야 물론 공부하는 거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요새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누워서 어둡게 해놓고 스마트폰 이렇게 맞아요. 보시는 거, 그게 정말 눈에는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 그것만큼은 좀 피해 주시고, 그런 화면 음. 보실 때에는 꼭 배경 조명을 켜놓고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준비한 게요. 눈과 자세, 이걸 좀 잘 지켜주기 위해서 스트레칭 방법을 하나씩 좀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도 따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예,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나면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겠죠. 이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요. 라운드 숄더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아무리 넣고 싶어도 고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깨를 좀 펴준다는 느낌으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간단하게 고개가 뒤로 잘 들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먼저 방법은 잘 보세요. 라운드 숄더인 분들은요, 손바닥이 뒤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를 절대로 반대로 돌려서 이렇게 펴줘야만 고개가 제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손바닥이 뒤로 가게 하지 마시고요. 바깥으로 돌려서 엄지손가락이 뒤를 향하게 쭉 펴주게 되고요. 견갑골 사이의 근육이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할 거는 승모근이 어깨에 으쓱하면 안 되겠죠? 어깨가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팔꿈치가 뒤 주머니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버티고요. 턱은 뒤로 넣게 되는데 간단한 이미지는 내 키가 커진다는 느낌을 가지면 됩니다. 척추가 늘어나서 키가 커진다는 느낌으로 학교 다닐 때 키 잴 때 이렇게 하잖아요. 딱 그 느낌입니다. 엄지손가락이 바깥으로 돌고 쭉 키가 크게 해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고 살짝 힘 빼고요. 다시 쭉 힘을 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할 거예요. 시간 재보시면 5초씩 5번을 하기 때문에 30초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이 스트레칭을 가장 이상적인 거는 하루에 7번을 하게 하는 거고요. 하루에 7번이면 거의 2시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2시간마다 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화장실 갈 때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다가 포스트잇으로 기지개 벽이 딱 써놓고 뭐 손을 씻으러 가든 양치를 하러 가든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면 그걸 보고 나오면서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척추는 훨씬 더 부드럽고 숨겨진 키도 찾을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 될 겁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눈 건강 위해서 좀 네. 간단한 스트레칭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먼저 눈을 뜨고 하든지 감고 하든지 큰 관계는 없고요. 먼저 모두 왼쪽으로 5초 정도 쳐다봐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우측으로도 5초 정도 쳐다봐 주시고, 위로 5초, 아래로 5초, 이렇게 해서 10번, 10세트를 좀 해주시면 좋고요. 10번이나 해야 돼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눈을 감고 시계 방향으로 5번 돌려주시고요. 반시계 방향으로도 5번.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눈의 피로가 조금 더 빨리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 집안에 계시니까 하나씩 좀 따라해보면 건강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좀 길어지면서 확실히 그래도 컴퓨터, 휴대폰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존재이긴 한데 우리 학생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코어 근육 단련을 더 중요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정말 많은 홈 트레이닝 영상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는 요즘 또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니까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집에서 코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영상들이 보통 15분에서 30분짜리가 굉장히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거를 열심히 따라 해 주신다면 더욱 건강한 척추를 가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요즘 너무너무 좋은 거 많이 나오고 해서 앞으로도 더 좋은 게 많이 나올 거니까 그만큼 볼 게 많다는 건데요. 이렇게 눈 건강 오래오래 지켜주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5010 법칙 꼭 기억하셔서 충분한 휴식을 가져주시는 것을 꼭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두 분과 함께 바른 자세 그리고 눈 건강을 챙기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실내에서 온라인 강의도 듣고 재택근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좀 오늘 보신 것처럼 알려주신 대로 건강 정보 톡톡히 챙기셔서 건강 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